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4개 과학기술원 제출 서류들을 정리할 겸 과학기술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전 메이저 서류 솔루션 베타 안내 공지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디컬 계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과학기술원을 나름의 안정으로 여기며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매우 늘어났을 뿐더러 여러 종합대학교에서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무전공 및 단과대학 단위 자유전공학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발생하면서 원래부터 반도체공학과 등 정원의 계약학과를 제외하고 순수 무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던 과학기술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으로 생활기록부 이외의 제출 서류들을 요구하는 4개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상위권 학생들의 워너비 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전형별 제출 서류입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된 문항은 2024학년도 제출 서류 대비 변화한 문항이나 서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3번 문항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800자 문항에서 다음 중 한 문항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문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서만 요구하던 5번 문항인 수과학 분야의 우수성과 관련해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자짜리 문항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모두 동일한 자기소개서 문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한 비고사항이 있는 대로 교사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증빙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수 조건이나 파일 조건도 살짝씩 변경사항이 생겼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각 과학기술원별 자기소개서 문항 변화의 의도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컨텐츠로 풀어나갈 예정인 만큼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달라졌구나와 함께 왜 하필 이런 변화를 야기했을까 등과 같은 사항을 중심적으로 고려해서 살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자기소개서가 완벽하게 똑같아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측면에서의 변화는 무엇일지 기존 3번 문항의 의의도 충분히 괜찮았는데 왜 하필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시했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서 깊게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전형별 제출 서류입니다. 언뜻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진로 목표와 노력에 대해서 묻는 3번 문항의 내용이 지스트에서 영문 지스트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은 큰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변화사항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기도 한데요. 과학기술원 지스트는 2024학년도 이전까지 활용되던 대학교육협의회 대교육 공통 자기소개서 표준 양식을 가장 잘 따라왔고 현재 시점에서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자기소개서 문항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4개 과학기술원을 모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생활기록부는 한 개의 생활기록부로 공통적으로 원서 접수에 활용이 되는 만큼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자기소개서를 가장 먼저 완성을 해둔 다음에 각 과학기술원별 인재상이나 진로 및 연구목표 등에 맞춰 변환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전형별 제출 서류입니다. 2025학년도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탐구수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된 상황인데 시기실적 특기자 전형에 대한 지원자들의 부담감을 낮춰서 지원 확률을 높이기 위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님 및 교육부 측의 눈치를 보아 신설된 가능성이 높은 전형인 만큼 사실상 시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후속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까지 시기실적 특기자 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던 기타 입증자료, 기타 입증자료 설명서, 기타 입증자료 확인서가 학생부 종합 탐구수 전형에서 그대로 요구되고 있고요. 물론 양식은 소폭 변경되었으니까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관련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해당 전형을 포함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항에서 1번 문항을 제외하고 간소화가 일어났는데 2024학년도까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활용하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짜리 2번 문항이 아예 삭제되고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짜리의 3번 문항이 유니스트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학부과정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짜리의 2번 문항으로 개편 및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공동체 의식에 대한 문항은 아예 삭제하고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와 노력에 대한 상세한 경험 중심 기술, 그리고 2번 문항에서 학업 계획과 학부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추후의 컨텐츠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학년도 당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관련 메이저 서류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짜리의 3번 문항의 의의는 참 애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성 범위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경험이며 작성 예시가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본인의 역량, 유니스트가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장점 및 단점, 향후 계획 등이라고 입학처 측에서 아예 명시를 해주었는데 사실 해당 문항에 들어갈 내용은 2025-2024학년도 공통 1번 문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던 이야기인지라 소재를 분리하기도 스토리라인을 아예 분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2024학년도 기준 1번과 3번 내용의 흐름을 비슷하게 한 학생도 또한 다르게 한 학생도 이래저래 많이 합격했던 것을 보면은 평가 측면에서도 정말 3번 문항의 존재 의의가 참 애매했던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입학처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했는지 학생의 부담을 덜어두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문항을 개편 및 간소화한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전형별 제출 서류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내용 자체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 전형에만 소폭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역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탐구수 전형처럼 기존의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을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으로 개편하는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상 실기실적 전형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와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 작성 방법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문항 분량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요구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진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석소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전형 구조 변화 및 자기소개서 양식 변화에 대해서 어차피 면접평가 실효성도 없는데 차라리 면접을 없애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준비하는 애들도 면접평가 부담 없이 속 편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자 플러스 2023학년도까지는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라도 짜집기 해서 제출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라 과학기술원들 병행 지원하는 애들 빼면 짜집기할 자기소개서도 없어서 우리만 아예 독자 양식을 요구하기가 조금 그런데 카이스트도 특수문항 제외하고는 대교육 공통양식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구성해두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깡이냐? 어차피 애들 부담 덜어줄 거면 확실하게 덜어주게 자기소개서 양식도 싹 변화시키고 분량도 확 줄여버리자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2025학년도 역시 2024학년도와 동일한 자기소개서 문항이 활용되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2024학년도와 동일한 평가적 변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제출 서류와 전형의 간소화로 인해서 지원군의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 퀄리티 모두 2024학년도와 비슷하게 준수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자기소개서 분량이 짧아졌다고 대충 작성했다가는 내신과 비교과가 충분함에도 추가 합격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위에 두 가지 컨텐츠를 읽어보시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학기술원 지원 여부 및 선택 기준에 대한 석소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석소장은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는 이과 학생들 및 최상위권에서 상위권 경영계열 지망 문과 학생들에게는 되도록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보자면 모든 수시 전형의 6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 남은 기간 정시에 올인해야만 채울 수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학생이거나 애초에 최상향 목표 자체가 국승세단 라인 이하 및 직업국 라인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지원하라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령 그 학생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메이저 전략 솔루션만 석소장 및 메이저 리서치와 진행을 하고 자기소개서는 학교나 다른 컨설팅 업체나 학원 선생님과 진행하겠다 하더라도 제발 자기소개서 열심히 신경 써서 꼭 과학기술원에 지원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석소장의 생각을 담아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원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개 과학기술원 이외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도 마찬가지인데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은 과학기술원이 아니라 종합대학교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포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과학생이라면 수시 6회 플러스 5개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켄텍까지 총 11개의 수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야 특성상 에너지 관련 비교과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과학기술원인지라 제외한다 치더라도 수시 6회에 오늘 말씀드린 4개 과학기술원까지 해서 총 10개의 수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수시 6장을 쓸 수 있는데 3장만 쓰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가 굳이 혹은 왜라고 생각을 품는 것처럼 수시 10장을 쓸 수 있는데 굳이 6장만 혹은 왜 6장만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간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 석소장의 간곡한 조언에 따라서 과학기술원을 지원한 덕분에 종합대학교는 다 떨어진 와중에 과학기술원에 걸쳐서 겨우겨우 생재수의 늪으로 빠지지 않은 학생들을 석소장은 매년 한가득씩 옆에서 마주하고 있기도 하고요. 설령 올킬을 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훨씬 넓은 선택지 종합대학교와 과학기술원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진학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합불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은 괜히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라는 말이 있는데 석소장이 과학기술원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에게 과학기술원을 권유하면은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와 같은 반문을 하시고는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하루 마음 잡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고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3주 길게는 8주 정도 잡아야 될 뿐더러 만약 학교 측에서 첨삭을 받는다고 하면은 방학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담당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이거 고쳐와라 저거 고쳐와라 하는 꾸중을 듣고 또 거기에 생각해서 수정하는 시간까지 할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수시 원서 자체도 리스크는 가득합니다. 원서만 접수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기에 어떤 대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 평소에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도 사실상 시간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3학년이 되자마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의한 진학상담 시간도 사실상 시간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학사와 UA 어플라이 통합계정에 가입하는 시간도 사실상 시간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원서 한 건당 10만원 가까이에서 드는 총 비용 60만원은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넘어서 사실상 경제적 돈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종합대학교 역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잘못된 수시 지원 전략으로 인해서 종합대학교에서 올킬을 당해 생재수에 지출할 비용 시대인재 기준 1개월당 450만원이라는 비용과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여러분의 비교과가 가장 최신 이슈들로 채워져 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과학기술원을 한번 슬며시 지원해보는 것이 입시 전체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시원서 접수와 접수의 결과는 현역 고3 때 종합대학교 수시원서 6장을 접수하면은 한 장은 무조건 합격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올킬을 당하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시피 생재수와 반수는 소모되는 자원의 총량도 학생 입장에서의 심적 부담감도 나아가 학부모님의 심적 경제적 부담감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시 전형의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 남은 기간 정시에 올인해야만 채울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학생이거나 애초에 최상향 목표 자체가 국성재단 라인 이하 및 지고공 라인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 준비가 차라리 리스크를 줄이면 줄였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석소장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소장님은 메이저 서류 솔루션을 판매해야 되니까 과학기술원을 어필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된 2024학년도인 작년을 기준으로 오롯이 과학기술원을 가고 싶기 때문에 메이저 리서치 측에 먼저 문의를 해서 메이저 전략 솔루션부터 메이저 서류 솔루션까지 차근차근 진행한 학생과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통한 석소장의 설득 끝에 과학기술원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솔루션을 진행한 학생의 비율은 9대1 정도였습니다. 석소장이 이렇게까지 과학기술원 강매를 하지 않아도 과학기술원에 대한 석소장의 꾸준한 분석을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에 석소장과 메이저 리서치에 대한 이익과는 별개로 수험생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란 점을 꼭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이유가 학생 학부님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석소장 및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메이저 서류 솔루션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서 과학기술원에 꼭 지원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메디컬 계열 지원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 그래도 2025학년도에 들어서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서 의대부터 수의대까지 여러 낙수 효과를 고려하며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에 메디컬 계열 지원자들이라면 더더욱 과학기술원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메디컬 계열의 핵심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비교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싹 다 최종 불합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반고 기준 1.0에서 1.7등급 이내에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디컬 계열을 지원하는 동시에 병행 지원의 대상으로 일반 종합대학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부터 시작해서 나름의 안정 느낌으로 연고서성한 중경시 등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병행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컬 계열이 애초에 상향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대학교 수시는 좀 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채우면 합격이 확실시 되는 느낌이 강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의존하는 느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수능을 망치면 메디컬 계열은 물론 해당 종합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싹 다 불합격을 하는 바람에 종합대학교 수시 올킬이 벌어지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수시 6장을 모두 메디컬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춘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종합대학교보다 상당히 괜찮은 네임밸류를 보이는 동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따로 없는 과학기술원 전형은 생재수의 늪에 빠지기 직전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잘만 준비한다면 과학기술원에서는 승률이 꽤 괜찮습니다.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만큼 내신 등급이 주를 이루는 학업 역량 자체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을 뿐더러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과도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만큼 무게감과 깊이감이 골고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기록부 내내 메디컬 계열을 지망한다는 것이 눈에 훤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의사과학자를 비롯해서 메디컬 계열 전반에서 현장보다 연구 중심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자 하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진로 및 연구 목표를 왜 메디컬 계열이 아니라 과학기술원에서 이뤄야 하는지를 잘 납득시킨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고요. 해당 대화 내역에 있는 학생도 읽으면 알 수 있다시피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경우이고, 나아가 수시 측면에서 과학기술원에 대한 리스크를 잘 따져본 덕분에 정시 수능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비교적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러한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원래 과학기술원에 대한 생각이 없던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입시를 처음 치르는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굳이 지원하기보다는 만약에 올해 다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과학기술원 지원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인데, 사실 종합대학교 수시 6장 중 하나는 합격하리라 믿고 있고와 더불어서 해당 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어차피 해당 학교로 진학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원 준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모두 낭비가 되는 것이고를 내포하고 있는 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갈 곳이 없으면 몰라도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신기한 점은 현역 고3 당시에 실망스러운 입시 결과를 마주했던 이과 재수생 및 경영학과 지망 문과 재수생이라면 또 삼수의 길로 들어설까봐 과학기술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하려고 하는 반면에, 저러한 질문들은 무조건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로부터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번이라도 현실을 겪어봤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의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한 석소장이 그간 몇몇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생활기록부가 가장 고평가를 받을 시기는 현역 고3 시기입니다. 딱 1년이 지나서 재수생의 입장에서 원서를 접수할 시점만 되어도 최신 연구 이슈들로 꽉꽉 채워져 있던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내 비교과 소재와 자기소개서 스토리라인의 희소성이 시기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N수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률이 동일 내신 등급 및 동일 비교과 수준을 갖고 있는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N수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에야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소재들이 가장 최신 소재들이었겠지만, N수생이 된 시기부터는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소재들이 N년씩 뒤처진 소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야처럼 그 N년 사이에 해당 연구가 미친듯이 발전한 상황이라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무슨 기초수준 소재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것이고요. 석 소장이 감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기술원은 올해 합격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석 소장의 경험상 내신과 비교과 모두 충분한데 현역 고3 때 자기소개서를 정말 개떡같이 써놓은 바람에 불합격을 했던 학생들은 낸수 시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덕분에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매우 소수일 뿐이기에 결국 대부분은 현역 고3 때 승부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저런 면모를 고려했을 때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에 지원하면 어떨까요는 여러모로 어리석은 질문, 우문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비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생활기록부 흐름이 비메디컬 계열이라면 과학기술원에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내신 지표와 비교과 수준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서영고, 건동홍수,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과학기술원을 공격적으로 노리셔도 됩니다. 사실 서영고부터 중경외시 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어차피 과학기술원에 병행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적이라는 표현에 딱히 해당 사항이 없고 엄밀히 말하면 건동홍수에서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석 소장이 비메디컬 계열이라고 구분을 지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의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성적이 높은 학생들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메디컬 계열을 노리고 해당 계열과 관련된 비교과로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원은 무전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지원 시점에 어떤 세부 전공을 희망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지망 전공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은 생명과학과 막차 추가 합격자는 1.2등급 정도에서 끊기지만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막차 추가 합격자는 1.7등급 정도에서도 끊기는 식입니다.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지 않더라도 비교과가 생명과학 및 화학 관련 비교과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하게도 메디컬 계열 병행 지원자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비메디컬 계열 비교과를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신 지표가 우수할 확률이 높은 메디컬 계열 병행 지원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비메디컬 계열 건동홍수,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저런 면모를 고려했을 때 추가 합격으로라도 과학기술원에 합격할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런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과학기술원을 권유했을 때 대다수가 에이 우리 애가요 혹은 에이 제가요라며 처음부터 쫄아있는 상태로 끝내 과학기술원 지원 준비를 여러모로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현역 고3 때 건동홍숙에서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했든 건동홍숙에서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올킬을 당했든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4번과 같이 작년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과학기술원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라도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요?처럼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현역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석 소장은 비메디컬 계열 비교과를 지닌 건동홍숙에서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과학기술원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원래 지원하려 했던 종합대학교의 네임밸류보다 높은 네임밸류의 과학기술원에 진학을 하는 것이고 설령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석 소장의 경험상 과학기술원에 대한 미련 없이 현재 합격한 대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정말 과학기술원에 큰 열정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잘만 준비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의 수시 대박에 맞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실제로도 건동홍숙에서 서울과기대, 이나 아주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렸던 학생들 중에서 과학기술원을 문 닫고 합격하며 소속 고등학교를 꽤 놀라게 했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 소장이 괜스레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굳이 석 소장과 메이저 리서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해볼만 하다라는 공격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은 2025학년도에 들어서 전국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벌어진 무전공 개편에 따라서 새롭게 성립된 지원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집 인원이 적은 특정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무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지 고민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작부터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던 과학기술원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유난히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종합대학교 무전공 지원 시 생활기록부 말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2단계 면접 평가에 가서야, 즉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해야만 어필할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원은 자기소개서라는 별도의 어필용 제출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존 원투나인 전략서류 솔루션을 진행 중이신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곳 종합대학교 무전공은 올해가 처음인 곳들도 많아서 입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차라리 과학기술원도 공격적으로 노려보는 게 훨씬 낫겠는데요. 무전공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비교과 방향성이 애매해서 그런 건데, 과학기술원은 자기소개서로 핑계라도 될 수가 있잖아요 라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2024학년도까지는 무전공이 이렇게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공으로 모집하는 과학기술원 입시가 멀어 보였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너도 나도 무전공으로 모집할 정도로 보편화가 된 상황이기에 모든 요소가 뛰어난 최초 합격군 학생들을 제외하고 무전공을 지망하는 이유는 내신이나 비교과 중 하나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고, 게다가 올해 첫 모집인데 모집 인원도 대학교마다 들쑥날쑥이라 입결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고, 그럴 바에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면모,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과학기술원이 대체제로 작용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집 방식이나 자기소개서 필요 여부나 특이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었던 곳이 오히려 2025학년도에 들어서 가능성 어필 관점에서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원을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린 불안감을 느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원 수시 전형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5학년도 과학기술원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과학기술원을 게르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준비를 해야 하나 싶은 동시에, 또 막상 합격해도 지방에 있는 과학기술원 보낼 바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동시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올해 입시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시게 되거나, 수시원서 접수 시작 시점에서 미친듯이 솟아오르는 경쟁률을 보시거나 한 직후에는 태세를 전환해서 과학기술원에 무조건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원은 석소장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서 에이 종합대학교 붙으면 무조건 종합대학교 갈 건데 뭐하러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종합대학교 줄줄이 탈락하고 과학기술원만 1차 합격 혹은 예비 합격을 하는 바람에 여기라도 꼭 붙었으면 좋겠다, 학교 수업 나갈 때마다 저라면서 다닌다라고 태세를 전환하는 학생들도 정말로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저렇게 태세를 전환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수시원서 접수 3일 전 혹은 수시원서 접수 시작일에 연락이 오셔서 메이저 서류 솔루션이 지금도 가능한지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수시원서 접수한 종합대학교 중 어디 한 곳 붙을 줄 알고 과학기술원 면접을 설렁설렁 준비하다가 막상 면접 현장에 치열한 분위기를 느끼고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수시원서의 접수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이고, 과학기술원은 열심히 공부한 이과 학생들과 일부 문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데에 오늘의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